내 가게, 내 사업장, 정말 애지중지 키운 공간이잖아요.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바로 그곳에 혹시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은요, 모든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하지만 사실 아무도 겪고 싶지는 않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가게 안에서 고객이 넘어졌습니다. 머릿속이 하얘지죠? 바로 지금 여러분의 첫 번째 행동이 어쩌면 사업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습니다. 과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? 오늘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자영업자 김 사장님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하나 같이 짚어볼 텐데요. 김 사장님의 이야기가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모든 일은 정말 평범한 어느 오후에 시작됐습니다. 늘 그렇듯 분주했던 카페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죠.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죠. 내 꿈이 담긴 공간이 한순간에 악몽의 현장으로 변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. 이제 김 사장님은 뭘 해야 할까요? 자, 바로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는 대신에요. 김 사장님과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꼭 따라야 하는 명확한 규칙들이 있습니다. 이 세 가지는요,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필수 의무입니다. 보험금을 제대로 받기 위한 일종의 게임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첫째, 지체 없이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. 둘째,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올 때 숨기는 거 없이 모든 걸 투명하게 공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. 자, 이 화면 좀 보세요. 왼쪽이랑 오른쪽의 결과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. 예를 들어 사고 신고가 조금 늦었다고 칩시다. 그럼 보험사는 그 늦어진 시간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안 해줄 수 있어요. 그런데 오른쪽처럼 가게 인테리어를 바꿔서 위험도가 확 높아졌는데 이걸 아예 숨겼다면요.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. 보험사는 계약 전체를 해지해버리고 보험금을 한 푼도 안 줄 수 있습니다. 벌칙의 무게가 차원이 다른 거죠. 김 사장님이 이렇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면 이제 공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. 이때부터 보험사는 단순히 돈만 받는 계약 상대가 아니라 김 사장님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전문가 팀이 되는 거예요. 이걸 법적으로는 협조 대행 의무라고 부릅니다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. 이제부터는 보험사가 김 사장님을 대신해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할 법적인 의무가 생겼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가끔 피해자 입장에선 아니 왜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웬 낯선 사람이 자꾸 전화하지?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이게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인 겁니다.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전문가가 나서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첫 걸음이죠. 그렇다고 보험사가 무한정 모든 걸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. 딱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. 첫째, 피해액이 누가 봐도 보험 가입 금액을 훌쩍 넘는 경우. 그럼 보험사는 약속한 한도액까지만 딱 지급하고 나머지 과정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김 사장님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협조를 안 한다? 그럼 보험사도 더 이상 도와줄 의무가 없어집니다. 자,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사실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죠. 바로 면책 사유, 즉 보험사가 죄송하지만 이건 못 물어드려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입니다. 모든 보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. 면책 사유라는 게 뭐냐면요. 간단하게 말해서 보험의 보상 범위에서 처음부터 이건 빼자고 약속한 항목들의 목록입니다. 이 목록을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. 이 부분은 정말 헷갈리기 쉬운데 잘 들으셔야 해요. 면책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바로 누가 그리고 고의로 그랬냐는 점입니다. 왼쪽처럼 사장님인 김 씨가 직접 일부러 손님을 다치게 했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죠. 당연히 보험 처리 안 됩니다.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. 직원이 고의로 사고를 쳤다면 어떨까요?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. 직원의 잘못된 행동 그 자체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그 직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김 사장님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. 이 차이점이 내 사업을 구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. 면책 사유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. 절대적 면책은 전쟁이나 테러, 보험 가입자 본인의 고의 같은 어떤 경우에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위험들입니다. 반면에 상대적 면책은 기본 계약에선 빠져 있지만 돈을 좀 더 내고 특별 약관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위험들이죠.
예를 들어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것 같은 오염 사고가 여기 해당돼요. 그리고 많은 면책 조항들은 사실 보험들끼리 교통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카페 직원이 일하다 다쳤다면 그건 영업배상 책임보험이 아니라 산재보험의 영역이거든요. 또 가게차로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건 자동차 보험이 처리해야 하고요. 이렇게 각 위험에 딱 맞는 전문 보험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책임보험에서는 이건 우리 분야가 아니다 하고 빼놓는 겁니다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? 바로 보험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아니라 보험사와 나 사이의 상호 책임에 기반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. 이 문장을 꼭 기억해 주세요. 보험을 그냥 매달 돈 내고 사는 상품으로만 생각하면 진짜 위기의 순간에 당황하게 됩니다. 보험은 나와 보험사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한 일종의 파트너십 관계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 김 사장님은 어떻게 됐을까요? 그녀는 사고 초기에 해야 할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보험사가 모든 걸 원만하게 처리해 주었고 다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. 결국 준비가 모든 결과를 바꾼 셈이죠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내 보험증권이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, 혹시 모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오늘 당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.